오늘의 테마 토크에서는 일본을 다루게 됩니다. 저는 방송대 일본학과의 강상규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일본에 관한 중요한 책 몇 권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일본의 풍속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본이 문화대국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일본이 하나의 독자적인 문명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을 1996년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여러 문명들의 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본을 하나의 독자적인 문명으로 설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중화 문명 혹은 중국과 한반도의 문화적인 혹은 문명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본이 하나의 강한 독자적인 문명 세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 같은 것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양 미술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그 작품들 중엔 아마 분명 19세기의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이 끼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네라든지 아니면 르누아르라든지 고호와 같은 사람들의 작품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당시 일본에서 대유행을 하고 있었던 이 우키요에라고 하는 당시 이 판화의 화풍을 굉장히 좋아했고 거기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책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이 가츠시카 혹사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 담겨 있는 작품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문명이 가지고 있는 힘 혹은 저력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 본격적으로 느껴보시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은 일본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일본 여행을 하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신가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통들이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전통과 현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일본 역사 속에서 굉장히 강한 전통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사무라이, 우리가 말하는 무사들의 세계입니다. 중화 문명으로부터 일본이 독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무라이들이 권력을 쥐었던 그러한 시기가 이른바 가마쿠라 시대, 그리고 무로마치 시대, 그리고 도쿠가와 시대라고 하는 시대로 전개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책이 바로 이 47인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실 대단히 단순합니다. 자기가 모시던 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47명의 사무라이들이 이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복수를 실행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마 지금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고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일본이라고 하면 조그만 섬나라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렇게 이른바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빠뜨릴 수 없는 그 문제를 한 가지 지적한다면 네덜란드의 학문들이 일본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들고 있는 책은 이 란가크 고토하지메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는 그러한 사정들이 대단히 잘 나와 있는데 이른바 서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인간의 몸에 대한
이 탐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일본 에도 시대에 번역해서 일본인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른바 19세기의 서세 동점의 상황에서 서양의 이른바 과학기술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의미 있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세기 하면 일본에서 떠오르는 인물,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지금 10,000원짜리 지폐에 나와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대표적인 책들이 몇 권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읽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 바로 문명론의 계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후쿠자와는 어떤 식으로 일본이 자주와 독립의 기운을 복돋아서 일본이 문명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매우 설득력 있게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전까지 5,000원짜리 지폐에 등장했던 인물인 이 니토베 이나조라고 하는 사람의 무사도라고 하는 책을 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니토베는 이 책에서 서양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본인들의 도덕적인 어떤 절제 의식들이 생겨날 수 있었는지를 무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어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본을 이해하고자 할 때 아마 가장 옆에 놓고 볼만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은 일본 사회를 소개하는 책 하면 어떤 책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 국화와 칼은 1944년에 미 국무성에서 의뢰를 만들어진 책이죠. 이 루스 베네딕트는 이 책에서 일본 사회의 사람들의 어떤 정서를 소개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 반대에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그 대표적인 양면적인 모습으로서의 국화 그리고 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일본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일본론은 이른바 전 세계가 이후에 일본을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 하나의 틀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사회 지성인들 내부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아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착한 양순한 일본인들이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 그리고 뭔가 고민스러운 그런 뭔가를 가지고서 전후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데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풀어낸 사람이 이른바 전후 일본 학계의 천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마루야마 마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이 논문과 이후에 나온 책들을 통해서 일본 사회가 어떻게 무책임의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에서 내린 지시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엄청난 부담으로 전달되었는지를 아주 깔끔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20세기의 이 엄청난 질풍노도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냉전의 시대, 이데올로기의 시대를 거쳐서 1970년대 후반이 되면 서양 사회에서 이른바 서구의 근대 문명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 그리고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아마 그러한 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 에드워드 사이드가 썼던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책이 나온 게 197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엔탈리즘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책의 비판의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른바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되죠. 이른바 유럽에서 탄생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픽션을 가지고 있는지, 픽션 위에서 성립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대에서 민족주의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전통, 과거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그려지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에릭 홉스밤의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하는 책도 지성계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구에서의 지적 분위기를 받아서 나온 일본에서 여러 가지 또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교포학자로서 지금 도쿄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상중 씨의 책이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서구에서의 오리엔탈리즘을 자기식으로 변용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사용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아주 젊은 지성인으로서 이 오구마이지라고 하는 분의 책, 일본 단일민족 신화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른바 일본이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레토릭을 가지고서 전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일본 사람들의 의식들을 형성해 왔는지 그 픽션을 그 허구를 드러내는 작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기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일본의 대표적인 저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풍속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데 적어도 세계 풍속과 문화에서 일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